도움 필요 없어. 이젠 나도 나답게 살 거니까.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하고 진한 사연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아파트. 저녁 7시. 식탁 위엔 김치찌개와 2가지 반찬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어수선하게 흘러나온다. 미래는 부엌에서 조심조심 국을 덜며 식사를 준비한다. 엄마, 김치또요? 이거 지난주에도 먹었잖아요. 아유,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요즘 입맛이 하나도 없네. 그럼 소금 좀 더 넣을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근데 다음엔 좀 색다른 거 해보면 안 돼요? 세연은 수저를 탁 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미래는 움찔하며 허둥지둥 국자를 다시 집는다. 할머니, 나 숙제 도와줘야 돼요. 영어 단어 외워야 하는데. 응, 밥 다 먹고 도와줄게. 엄마, 민서가회비 이번 달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누구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밤 10시. 작은 방 베란다 창문 앞. 미래는 어둠 속에 손을 모은 채 스마트폰을 꺼내 미지를 누른다. 언니야. 와, 진짜 얼마만이야. 잘 지내? 응. 그냥. 그런 대로.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이 좀. 그래. 한참의 침묵.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투명인간 같아. 됐어. 언니 더 당하고 살지 마. 우리 쌍둥이잖아. 내가 언니로 살게. 너 시골로 내려와. 며칠 뒤 서울역. 트럭에서 내린 미지는 언니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다. 거울 앞에서 연습 중. 아유, 민서야. 할머니는 눈도 침침해서 말이야. 그래도 잘해야지, 안 그러니? 그래, 세연아. 너도 고생이 많지. 근데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그리고 속삭인다. 언니 내가 꼭 복수해줄게. 언니가 못한 말 내가 다 해줄게. 한편 미래는 시골집 도착. 작은 텃밭 옆 장독대, 낡은 한옥. 온돌방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진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진다. 서울 아침. 미지가 아파트 식탁에 앉아 있다. 어머니, 오늘 민서 학원 데려다 주시기로 했죠? 아니, 너랑 재민이가 있잖니. 왜 나한테 맡기니? 저는 오전에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요. 피부는 집에서도 가꿀 수 있어. 난 로션 하나로 70년 버텼다.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생각 좀 하느라. 내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집 굴러가는 거 아니라는 생각. 정적. 민서는 웃으며 말한다. 할머니, 오늘 멋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날 오후 미지는 다이어리를 꺼내 쓴다. 유통기한 반찬 다수. 세연 가사 분담 전무. 재민 집안일 무관심. 민서 관찰력 있음. 그리고 쓴다. 넌 절대 틀리지 않았어. 시골에서 미래는 별빛 아래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미지에게 문자를 보낸다. 미지야, 고마워. 나 조금씩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서울. 다음 날 일부러 반찬을 태운 미지. 어머니. 반찬이 다 탔어요. 눈이 침침해서. 세연아, 다음부턴 내가 해줄래? 며칠 뒤 거실에서 모두를 모은 미지. 얘들아,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과외비 안 돼. 집안일 돌아가며 해. 그게 갑자기 너무 몇 년을 참고 살아왔는지 아니? 이젠 니들이 나한테 맞춰. 정적.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밤. 미지는 전화한다. 언니 다들 입국 닫고 밥 먹어.
내가 뭘 할진 아직 더 남았어. 그래. 나도 이젠 변할 준비할게. 서울 아파트의 아침. 부엌에는 콩나물국 냄새가 퍼지고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가지런한 반찬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다르다. 세연은 식탁에 앉자마자 미지를 흘깃 쳐다본다. 어머니, 오늘따라 국 맛이 좀 다르네요. 콩나물은 뚝배기보다 마음으로 끓이는 거라더라. 내가 좀 마음을 다했지. 네. 미지는 일부러 반찬을 입에 넣으며 맛을 음미한다. 역시 내가 한 반찬이 제일 맛있어. 고생은 나 혼자 했는데 이 정도 맛은 나야지. 세연은 당황해 물만 마신다. 재민이 등장한다. 엄마, 오늘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냉장고에 뭐 없던데. 너희가 먹을 거 없지? 나는 어제 저녁에 반찬 미리 해놨어. 내 입에 맞는 걸로. 아, 그랬어요. 그럼 뭐 시켜드릴까요? 됐어. 나도 앱 배달 쓸 줄 알아. 요즘 늙은이라고 바보가 아니야. 민서가 나오는 걸 본 미지는 불러 세운다. 민서야, 너 엄마 아빠한테 숙제 봐달라고 해봤니? 아니야, 엄마는 바쁘고 아빠는 맨날 피곤하대. 그럼 다음부턴 숙제 모르면 나 말고 부모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은퇴야. 그날 저녁 세연이 외출하려다 말리기 당한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점심 외출 좀. 그래. 대신 설거지는 하고 나가. 여긴 하숙집 아니잖아. 세연은 씩씩거리며 고무장갑을 낀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조용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기 시작한다. 재민은 퇴근 후 휴대폰 대신 청소기를 들고 민서는 스스로 숙제를 하고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다. 엄마, 요즘 좀 다르신 것 같아서. 달라진 게 아니고 돌아온 거야. 나 원래 이랬어. 그동안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들을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미지는 언니 미래와 영상통화를 한다. 언니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어. 정체를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이젠 들켜도 돼. 언니도 준비됐지? 응. 나도 이제 내 목소리를 찾고 싶어. 며칠 후 미지는 커뮤니티 센터 강당 앞 게시판을 본다. 주민 노래자랑, 텃밭 분양 등이 적혀 있다. 그래, 밥하고 청소만 하다 죽을 순 없지. 그날 저녁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진짜 맛있네요. 그럼 매일 같이 만들래? 감사하다고요. 그래. 감사한 건 말로 해야 알아. 할머니랑 시골 같이 가도 돼요? 왜? 할머니는 진짜 같은 느낌이에요. 며칠 후 세연이 늦게 들어온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길어져서요. 괜찮아. 나도 친구 만나고 왔어. 나도 친구 있고 나도 인생이 있어.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미지. 오늘 누가 나한테 참 좋은 분 같아요 라더라. 너희한테선 한 번도 못 들은 말인데 말이지. 엄마, 그런 얘기 듣는 거 오랜만이죠? 응. 오랜만이야. 그리고 드디어 재민이 말한다. 저 이번 주말엔 제가 반찬할게요. 민서랑 같이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미래는 시골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말하기 연습을 한다. 그래, 그래 하지 말고. 이건 싫어. 아니, 난 그건 못해. 좋아, 이제 나도 말할 수 있어. 며칠 후 거실에 가족들과 앉아 앨범을 넘기는 미지. 할머니 어릴 땐 어땠어요? 너희 아빠보다 얌전했지. 근데 얌전하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 엄마, 너희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이 그런 사람에겐 너무 차가워. 그날 밤 미지는 짐을 싼다. 마침내 미래가 돌아올 시간. 무대는 준비됐어, 언니. 이제 언니가 진짜 모습으로 설 차례야. 미지가 서울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무겁던 거실이 이제는 민서의 웃음과 재민의 설거지 소리,
세연의 청소기 소리로 채워졌다. 세연은 요리책을 보고 직접 반찬을 만든다. 어머니, 저 무생채 흉내 내봤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간은 좀 강한데 정성은 보이네. 훌륭했어.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재민도 달라졌다. 퇴근 후 식탁 정리, 민서 숙제 도우며 조심스레 말한다. 엄마, 왜 예전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들을 준비가 없었잖아. 민서는 주방에 자주 들어온다. 할머니 김치 담글 때 저도 할래요. 그래. 근데 다음엔 진짜 할머니한테 배우게 될 거야. 저녁 거실에 모인 가족. 나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왜? 어디요? 고향. 그리고 진짜 내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야. 모두 당황. 다음 날 미지는 캐리어를 끌고 떠난다. 같은 시각 시골. 미래는 거울 앞에서 연습 중이다. 그래, 그래 하지 말고. 이건 싫어. 아니, 난 못해. 좋아, 이제 말할 수 있어. 서울 도착. 엘리베이터 앞 심호흡. 문 열림. 할머니. 근데 그래, 진짜 할머니야. 어머니 지금 뭐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거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라고 시간을 준 거지. 정적. 이제부터 진짜 내가 말할게. 들어볼 준비 됐니?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진짜 미래가 식탁에 앉는다. 미래는 가족과 대화를 시작한다. 재민아, 넌 어릴 때 내가 아프면 이마에 손수건 얹어줬던 아이였어. 근데 언제부터 날 투명인간처럼 여겼지? 죄송해요, 엄마. 세연아,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땐 내 손 잡고 부탁했잖아. 근데 그 부탁이 청소와 설거지였니? 죄송해요. 민서야, 너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준 아이야. 고맙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 필요 없어. 이젠 나도 나답게 살 거니까. 그날 저녁 미래는 조용히 차를 끓이고 식탁을 차린다. 하지만 이번엔 옆에 앉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인다.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주말엔 영화 같이 보실래요? 좋지. 그날은 나도 예쁘게 하고 가야겠다. 다 함께 식탁에 앉은 저녁. 이번 반찬은 모두가 한 가지씩 맡아 만들었다. 이제야 가족 같네. 밤. 미래는 미지에게 전화를 건다. 미지야, 나 해냈어. 민서가 문자했더라. 진짜 할머니 돌아왔는데 더 멋있어졌어요. 라더라. 이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성공한 거야. 복수는 언니가 언니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미래는 거울을 본다. 무기력했던 표정은 없고 눈빛은 또렷하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녀를 감싼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이제 당신의 계절입니다. 서울집에 돌아온 미래.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젠 누구도 그녀를 하녀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가족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였어요. 맛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응. 이번엔 딱 좋네. 식탁에선 감사가 오가고 민서는 자주 미래 곁에 붙는다. 할머니 오늘은 고사리 무쳐요? 그래. 그럼 너는 참기름 맡아줘야 해. 함께하는 일상이 억지나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바뀌었다. 오후엔 커뮤니티 센터 요가 수업. 자, 숨 마시고 내쉬고 허리 쭉 펴세요. 미래는 어깨를 펴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수업이 끝난 뒤 혼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조용한 테라스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 거야.
저녁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본다. 아이고, 저 사람 또 당하네. 뻔하다 뻔해. 할머니 너무 웃겨. 엄마,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야. 원래 저런 분이셨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어느 날은 온 가족이 공원으로 소풍을 나간다. 민서는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린다. 할머니 웃는 얼굴이에요.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미래가 있었다.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그린 진짜 가족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미래는 문화센터 글쓰기 교실에 참여한다. 여러분의 인생 중 가장 기억나는 하루를 써보세요. 미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쓴다. 내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온 날. 옆에 어르신이 묻는다. 작가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막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민서방 책상 위 할머니와 함께한 봄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놓여 있다. 그림 속에는 벚꽃 나무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그중 하나는 분명히 이제껏 보지 못했던 웃음을 짓고 있다. 미래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안방벽에 건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천천히 말한다. 나 수고했어. 다음 주말 미래는 가족에게 말한다. 이번 주말엔 시골 가자. 미지가 보고 싶다더라. 좋아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텃밭도 보고 싶네요. 고구마 구워 먹자. 시골집. 미지가 마당에서 환하게 맞이한다. 언니 얼굴 진짜 좋아졌네. 그 집 이제 언니 집 맞지? 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는다. 말보다 확실한 이해가 오간다. 서울로 돌아온 밤. 베란다에서 식물을 정리하던 미래는 민서에게 묻는다. 민서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할머니처럼요. 왜? 할머니는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할머니처럼. 햇살이 비친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복수보다 통쾌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봄이 지나 초여름. 서울 집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변화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주말 아침. 앞치마를 두른 재민이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는다. 민서야, 당근 좀 씻어줄래? 오늘 점심은 아빠가 볶음밥 한다. 오아빠가 요리하는 날이 오다니. 어머니, 오늘은 좀 푹 쉬세요. 빨래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그래. 이젠 너희가 더 잘하네. 미래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신다. 이제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이 아니라 존재로서 존중받는다. 며칠 뒤, 미래는 마을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게 된다. 첫 글의 제목은 노년에도 목소리는 늙지 않는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반응을 보냈고 그녀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된다. 미래 어르신 얘기 책으로 내야 해요. 이제 막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걸요. 어느 날 민서가 받아온 일기. 제목은 우리 가족의 영웅. 그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우리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할 말을 꼭 하고 웃을 땐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다. 엄마,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늦은 게 아니야. 변한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가족은 커플 여행권과 편지를 선물한다. 엄마, 당신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여행 당일. 미지와 미래는 공항에서 만난다. 야, 우리도 이런 데 다녀보네. 이번엔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내 인생에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제주에서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걷고 오름을 오르며 회를 먹고 귤잼을 사고 아무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시간을 보낸다. 서울로 돌아온 뒤 미래는 민서에게 사진을 보여준다.
할머니 웃는 사진 처음 봐요. 진짜 예뻐요. 앞으로 더 많이 웃을게.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그녀를 인터뷰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미래는 다시 펜을 든다. 이번 글의 제목은 봄이 오기까지의 겨울. 그녀의 글은 모아져 책 한 권으로 묶인다. 출판 기념의 날. 한복 차림의 미래는 무대 위에서 말한다. 오래도록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청중은 박수로 화답한다. 가장 앞줄 미지와 가족이 함께 서 있다. 우리 할머니 완전 멋있어. 그날 밤 미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창문을 연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흔든다. 그 바람은 말한다. 당신의 인생이 이제 시작입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미래는 마을 회관 옆에 위치한 작은 커뮤니티 도서관에 들어섰다. 책을 손에 쥐고 있던 그는 관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 글들 제가 쓴 건데요. 혹시 여기에 두어도 될까요? 관장은 그녀가 내미놓고 뭉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 제목도 좋네요. 그날부터 마을 작은 서가에는 미래의 이야기라는 섹션이 생겼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 주부, 중학생들까지 미래의 글을 찾아 읽었다. 그녀의 글은 유쾌하고 따뜻했고 때론 울컥할 정도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한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을 찾던 선생님이 미래의 칼럼을 보고 연락을 준 것이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서가 할머니 진짜 이야기 들려주면 애들 진짜 좋아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그날 미래는 민서 손을 꼭 잡고 강당 무대에 섰다. 나는 어느 날부터 내 목소리를 삼켜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누구도 장난치거나 딴청 부리지 않았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른이 될 거예요. 그때 누가 뭐래도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조용히 싸우는 강함,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이더라고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어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말 듣고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저 매일 괜찮은 척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래는 민서에게 말했다. 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 말에 미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 이듬해 봄. 재민 가족은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이사 전날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다. 엄마, 이 집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머니 덕분이죠. 할머니 새 집에서도 같이 살죠?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조용한 동네에 글 쓰고 걷고 꽃도 키우고. 엄마가 진짜 엄마 삶을 사는 거니까 저희가 도울게요. 그 후 미래는 혼자만의 작은 아파트에 이사했다. 방은 2개, 창문 너머로 해가 잘 드는 조용한 곳이었다. 아침이면 해가 들고 오후엔 찻잔 옆에 원고가 쌓인다. 어느 날 미지가 찾아왔다. 언니 혼자 살아도 안 심심해. 하루가 너무 짧아. 쓸 말도 많고 걷고 싶은 길도 많고. 심심할 틈이 없네. 옛날엔 언니가 조용하니까 답답했는데 이젠 그 조용함이 무기였단 걸 알아.
말없이 참는 건 바보 같은 거지만 말없이 준비하는 건 강한 거더라. 몇 달 뒤, 미래의 첫 수필집, 그래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출간된다. 책은 예상 밖의 인기를 얻고 전국 도서관으로 배포된다. 출판 기념회에선 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글 덕분에 엄마랑 화해했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날 응원해 주지 않을 때도 내 마음 한켠에서 날 믿어준 작은 나 덕분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작은 나가 있다면 부디 놓지 말아주세요. 며칠 뒤 미래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스피치 클래스 개강식에 초청되었다. 저는 말하는 걸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조용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르신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녀를 따라 글을 쓰기 시작한 이들도 생겼다. 한편 민서는 학교 발표 수업에서 말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늦게 꽃을 피웠지만 누구보다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말했다. 친구들이 다 할머니 책 빌려봤대요. 이젠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야.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조용히 숨만 쉬며 살았을 거야. 일요일 아침 미래는 공원에서 중학생들을 만났다. 저 그때 이후로 일기장에 제 얘기 계속 쓰고 있어요. 저희 학교 신문에 쓴 첫 글이 내 아내 목소리였어요. 너희는 벌써 멋진 어른이야. 계절은 바뀌고 미래의 집 앞 화단엔 민서가 심은 튤립이 피었다. 방송작가가 찾아와 말했다. 조용한 꽃, 늦게 핀 미소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한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있을까요? 책상 위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 오늘도 걷는다.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를 품고. 지금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창문을 연 그녀의 어깨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